3개월 만에 다시 출몰한 원전 해커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비공개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예. 당시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는데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4년 1월 1일에 1월 2일인가요? 통화를 한 내역이라고 지금 밝히고 네,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이죠. 예.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데 불구하고 감사하다. 신년 인사다. 연하장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인사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네.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로는 든든한 힘이 된다. 네. 어떻게 주고받은 대화 통화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해킹이 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공식 네. 확인은 안 되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게 이제 그 당시 보도됐던 내용을 예. 짜집게도 저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만약에 해킹이 됐다면 심각한 문제. 청와대에서 유엔 사무총장하고 대통령이 통한 내용을 해킹했다. 그렇죠. 청와대가 뚫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굉장히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깜빡하고 있었는데 한수원 해커인데 이 사람을 대통령까지 그때 나서서 철저히 추적해서 잡아라 했는데 예.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 잡기는커녕 네. 망각의 어떤 저편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보란듯이 다시 나타났는데 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청와대를 해킹했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수사당국이 과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렇네요. 분명히 대통령이 일종의 대국민 담화 형식까지 빌면서 강력하게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저게 정말 해킹을 한 건지 아닌지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보도 자료를 짜집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청와대가 그렇죠. 당시 브리핑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왜냐면 저 대화는 그럼 그 당시에 2014년 1월 달에 대통령과 어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큰 이슈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반기문 사무총장 대선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2004년 1월만 해도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잘 해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해킹된 것이 맞느냐, 짜집기가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도 들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청와대 그 해킹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는 물론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해킹이 있고 나가지고 대통령께서 저번에 특보들 임명하실 때 임종희 교수가 특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그 사이버번의 최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분이 들어가셨는데도 그런 분도 불구하고 아직 바뀐 게 없다. 들어가셨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뭔가 싹 바뀌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해커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 국민들로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청와대와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대상이 이제 수력원전이야 원전 문제 청와대 네. 아닙니까? 네. 예. 굉장히 민감한. 그러니까 민감한 농락을 하고 것인데요. 있다,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해킹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바로 아니면은 공식 부인을 할 텐데 일단 통화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 안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바로 직답이 나왔을 텐데 아마 청와대 측에서는 어느 쪽이 해킹됐나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반기문 총장 쪽인지 아니면 청와대 쪽인지. 근데 이 청와대 쪽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여기 한수원하고 전혀 다른 이제 그렇죠. 청와대 쪽을 번졌다는 한수원 얘기죠. 자료와는 사실 다른 경로인 거죠. 그렇죠. 청와대가 해킹이 됐다는 건데. 그리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악몽이 재현되는 거 네네. 아니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날 한국판 다이하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해커가 자기가 쓴 글에서 밝힌 걸 보면 그때 왜 안 그랬느냐? 그러면 그때는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고 그 안에 말투를 이렇게 보면 네.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말투를 예, 보면 또 지금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읽어주시죠. 내용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수원 해커라고 자칭하는 원전 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는 해커가 트위터에 공개를 한 내용이죠. 자, 내용을 보면 아까 박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비아냥과 조롱조의 말이 그렇죠. 많이 섞여 네. 있습니다. 전화 통화도 잘 하셨냐 얘기도 있고 바이러스가 아예 원전에서 연락을 했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네. 유럽에 팔 수도 있는데 우리 원전 수출에 지장했을까 봐 안 했다. 그러니까 거의 농락당하는 수준인데 네. 이게 지금 정말 그리고 이게 돈이 필요하다. 네. 돈 몇 억 달러 아끼려다가 더 큰 돈 날려보내지 말고 현명한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거리를 하고 있는데 예.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글 안에
북한의 어떤 어투가 있다는 거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체 뭐 이런 언어들이 북한에서 자주 쓰는 언어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아닌 보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 했는데 참 이 글을 읽어보면요. 전체 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캐주얼해요. 네. 캐주얼한 톤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중2병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또 북한 어투도 있단 말이에요. 통화 그리고 요록 이런 것도 예, 북한의 그리고 표현이죠. 예, 몇 억 달러를 아끼려다가 몇 억 달러가 지금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그렇죠. 과연 개인의 소행일까? 그럼 개인에게 몇 억 달러? 엄청난 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체가 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이게 네.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저런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테러, 미 대사 테러를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제가 미, 예. 그뭐 임종인 특보가 어떤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 대사 테러를 돌리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건 좀 많이 나갔다라고 봐지고 네. 저런다고 뭐 관심이 돌아갈 것도 아니고 어쨌든 북한의 소행이라 전제합시다. 네. 네. 하더라도 막지 못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않습니까? 예. 참 심각한 거는 몇 개월, 한 3개월 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터진 크리스마스 게?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잡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 해커의 어떤 그 해커의 기술 능력이 사실 굉장히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점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투보다 그런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북한 해커 부대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가장 기술이 좋은 뛰어난 해커 그룹이 북한, 뭐 중국이죠, 중국. 예. 뭐 그다음에 뭐 미국 뭐 CIA란 있겠죠. 뭐 이 정도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개월, 4개월 쫓아대는데도 실마리도 못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들이 하는 해커의 짓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조직적인 초고난도의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임종특보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아까 뭐 박상수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론에도 되고 저기 지금 리포트 때문에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실 시간에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보면은요, 우리 네. 미디어 전문가 강교선님 나와 계시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기자 출신도 글을 보면은 이게 좀 북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통화 요력이라든가 저번 때 아닌 보살 같은 경우에 용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약간 산뜻하게 예, 톤이, 톤이 네. 굉장히 산뜻하게 펼쳐지거든요. 젊은 예, 친구 젊은 친구 용어 쓴 것 같은 같은. 거. 젊은 친구가 근데 예, 그거 그런 저걸 어투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중 속임수처럼 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저 용어를 톤을 가지고 일부러 넣었다? 예, 저 네. 글을 가지고 네. 그 뭐 통째로라든가 네. 통화 요록이라든가 아닌 네. 보살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맥락이 잘 네. 저는 예. 전체 글의 톤이 그쵸. 네. 너무나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층이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게 예. 북한이 아니라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건지 예. 아니면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소행을 하면서 이걸 북한인 것처럼 그렇죠. 쓴 건지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나라를 협박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전 얘기죠. 조금 위장 전술인 것 같아요. 약간 위장 그런, 전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캐주얼한 글투가. 네. 왜냐면 북한 해커 부대 하고서는 뭐 위대한 조선 인민 이거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자기는 그 바로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해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조롱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행동이 그 자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해커들의 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위장 전술에 저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번 조심스러운 짐작을 해봐요. 어쨌든